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자,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제가 작년에 2023 수능 예열지문, 수능용 예열지문을 올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24 수능 예열지문을 올리게 됐어요. 이 영상은 이제 2024학년도 데뷔하는 영상 중에서 마지막 영상입니다. 뭐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2025 영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예열지문은 일단 고정 댓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열지문이요. 예열지문이 제 현강 수강생이나 아니면 피브 수강생들은 예열지문이 따로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예열지문이 좀 따로 나갈 테니까 이 고정 댓글에 있는 예열 지문은요, 이제 뭐 무료 수강생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서 예열 지문이 필요로 하는 친구들 위해서 올려둔 거니까 일단은 제 강의를 수강했던 페이버 수강생이나 아니면 이제 현강 수강생들은 굳이 이 고정 댓글에 있는 파일 다운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따로 보내드릴 거고 현강 수강생들은 마지막 종강 시간 때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은요, 사실 제가 두 가지로 찍었어요. 두 가지로 찍을 건데 첫 번째는요, 수능 팁. 그러니까 그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같이 해볼까요? 이거 근데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수능을 적게 봤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주일 전이라고 칠게요. 아마 이 영상이 한 일주일 전쯤에 올라갈 겁니다. 일단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은 뭐를 끊으셔야 되냐면 야식을 끊으셔야 돼요. 꼭 야식 금지. 진짜로 여러분 야식이요, 모르는 친구는 모를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미 아는 친구, 제가 현강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했는데 야식이 다음날 컨디션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도 참아봐. 솔직히 선생님도 파워 출신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뚱뚱했는데 운동으로 빼고 이제 좀 식단 관리해서 뺀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진짜로 야식 일주일만 끊어도 확실히 개운해요. 확실히 가볍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사실 자기 전에 그 유혹을 못 참고 배달시키면 엄마한테 혼날 테니까 주방으로 슬금슬금 가가지고 라면을 싹 꺼내가지고 이 이불 속에서 이러면서 막 부셔서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기가 막히죠, 맛이. 그래서 몰래 먹는, 부셔 먹는 라면. 근데 그거를 먹다 보니 식도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속이 불편한 친구들이 보통 식도염에 많이 걸려 있어요. 본인은 몰라도 이미 식도염 리액션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식도염이 정말로 여러분들 이 컨디션에 엄청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식을 끊으면 자연스럽게 식도염 관련한 증상들, 뭐 속이 메스껍거나 식도에 좀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머리 아플 수도 있거든요. 이 식도염 증상 같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사라질 겁니다. 제발 일주일 동안 야식 끊어. 제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쭉 가고, 여러분 당연히 공부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마지막으로 EBS 정리하시고, 아직도 EBS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제 EBS 파이널 들으시고요. EBS 파이널 문학편은 이제 완강됐습니다. 어차피 독서편은 좀 있으면 올라갈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EBS 정리 마지막으로 빠삭하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볼 기출들, 이번 연도 6월, 9월이나 뭐 작년 수능도 괜찮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고, 자, 이제 전날이 됐다고 칩시다. 수능 전날이에요. 수능 전날에는 당연히 야식 먹으면 안 되는 거 유효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전날 정말 에너지 보충용으로 먹어야지 히힛하면서 막 또 합리화하지 말고, 아시겠죠? 끊어. 야식 끊으세요. 수능 끝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전날에는 일단은 평소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자세요. 뭐 오바 떨어서 호들갑이랑 호들갑 다 떠는 친구들 막 9시, 8시부터 눕는데 잠 안 와요. 어차피 잠이 안 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은 여러분 길들여진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몸도 어이 주인 왜 벌써 자냐고? 나는 아직 잘 준비가 안 됐는걸? 하면서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괜히 잡생각 많아지고 내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막 괜히 또 이상한 생각 떨고 막 이러기 때문에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왕 어차피 잠 안 올 거 1시간 정도 일찍만 누우세요. 아시겠죠? 1시간이 어디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주무시고, 그 다음에 전날 꼭 가방 챙겨놔라. 제발 아침에 챙기지 말고. 가방 전날 챙겨놔.
전날 가방 챙길 때 당연히 수험표 그냥 넣어놓고 신분증 넣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손목시계 2개 챙겨 놓으세요. 그러니까 손목시계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날 챙기면 되는 건데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시계 그냥 가방에 넣어 놓으세요. 가방에 넣어놔. 그냥 시계는 가방에 넣어놔. 아침에 차야징 하다가 이제 습관 안 된 친구들은 그냥 나간다고. 언제까지 그것까지 부모님이 챙겨줘야 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시계는 그냥 전날 가방 챙길 때 가방에 넣어놔. 솔직히 여러분 나이에 19살, 20살, 21살에 이제 손목시계 차는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까먹기 일수기 때문에 전날 가방에 시계 넣어 놓으세요. 제가 재수할 때 시계 한 번 안 갖고 갔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계 꼭 넣어 놓으세요. 알겠지? 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챙겼다 치면 아침에 뭐 도시락은 이제 아침에 챙기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다음날 됐어요. 이제 수능 날이에요. 와, 나도 떨려. 이제 수능 날 됐습니다. 수능 날 됐으면 떨리는 게 맞아요. 떨리는 게 맞는데 아침 보통 안 먹던 친구들은요. 그냥 그대로 먹지 마세요. 괜히 아침에 안 먹던 속이었는데 괜히 그날 오버쳐서 먹다가 또 시험장에서 설사 엔딩 날 수도 있거든요. 괜히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안 먹던 대로 그냥 먹지 말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초코바나 아니면 에너지바 같은 거 정도는 괜찮아요. 솔직히 여러분 나이 때 공복에 혈당 높은 거 먹는다고 해도 그 혈당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큰 지장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나이 때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안 먹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안 먹어도 되고요. 먹던 사람은 그대로 먹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되면 됩니다. 이게 아침 안 먹던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화장실 이슈 때문에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날 아침까지 다 먹거나 그냥 평소대로 나오던 친구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사장까지 한 7시 10분에서 7시 20분까지는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열지문에 7시 반까지는 최소한 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써놨어요. 그 예열지문에도. 근데 7시 20분까지는 가야지 7시 반에 딱 착석을 합니다. 왜냐면 7시 10분에서 20분 가서 일단 여러분 고사장 체크해야 되죠? 그쵸? 가서 또 책상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모닝똥 싸시는 분들은 모닝똥도 한번 써고 와야죠. 루틴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딱 7시 20분 정도까지는 가야지 7시 반부터 예열지문을 풀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제일 베스트는 7시에 그냥 가는 거야. 7시까지 그냥 가는 게 전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찍 가면 일찍 갈수록 뭐를 할 수 있죠?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의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학교의 의자 컨디션이 좋습니까? 100% 좋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것도 아닌데 남의 학교에서 보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의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남의 의자랑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 때문이라도 여러분 그날 거의 6, 7시간 앉아있을 건데 좋은 의자 앉아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N수생의 경우에는 여러분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까운 곳으로 배정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N수생의 경우에는 만약에 7시까지 갔어. 근데 씨발 시계 놓고 왔다 해서 가까운 곳이라면 충분히 시계 가지러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일찍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서 이제 예열지문 한번 푸시고요. 그리고 그날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결국 이뇨작용과 함께 그날은 쌀쌀할 거니까 찬바람과 이뇨작용이 합쳐지면 화장실 계속 가게 돼요. 들락날락. 그렇기 때문에 또 화장실 이슈 때문에 커피 과다 섭취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예열지문을 푼다고 치고 예열지문 한 8시까지 풀면 딱 적당해요. 그래서 8시까지 딱 풀고 남은 10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학작품들을 휘리릭 한번 빠르게 스캔하시고 이제 8시 10분에 감독관이 모든 걸 집어넣으라고 말할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또 가끔씩
선생님 8시 40분 전까지 한 35분까지는 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8시 10분부터 다 집어넣어야 돼. 알겠지? 그때부터 뭐 사람 이제 체크 신분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방도 내고 그다음에 필기고 나눠주고 하니까 그래서 8시 10분에 모든 걸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최대한 봐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7시에 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10분을 더 공부할 수 있는데 이걸 일찍 안 간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8시 10분에 딱 이제 우리의 국어는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8시 10분에 이제 다 집어넣고 8시 25분에 OMR이 나가고 8시 35분에 시험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자, 8시 35분에 이렇게 쭉 올려서 이때 시험지 배부가 되는데 이 시험지 배부 됐을 때 감독관님들께서 이제 파본 검사 하라고 할 겁니다. 파본 검사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인쇄 안 된 페이지 없나, 빠진 페이지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글자 누락된 거 있나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감독관님들이. 그러면 그때 파본 검사는 최대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진짜 야, 쟤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보니? 이럴 정도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날은 기싸움 하셔야 돼요. 감독관님들이랑. 어차피 그날 보고 안 볼 아저씨, 아줌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파본 검사할 때 여러분들 뭐 확인해요? 독서 소재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 작품 확인하세요. 확인하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역시 이런 게 아니라 미친 국어 적중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 내가 자신 있는 독서 소재가 뭐 예를 들어서 법인데 법이 먼저 나왔네? 그리고 내가 아는 소재네? 그럼 그거 먼저 풀어야지 독서 풀 때는 이런 거 계산. 그리고 뭐 문학작품에서 내가 공부했던 현대시가 나왔네? 혹은 고전시가 나왔네? 혹은 내가 스토리라인 생생하게 아는 고전소설이 나왔네?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뭐를 먼저 풀지 또 그날에 정하는 거예요. 이 파본 검사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은 정말 계산 빨리 하셔야 됩니다. 계산 빨리 하시고 기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본 검사는 최대한 천천히.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눈치 보지 마. 왜 눈치 보면 안 되냐면 아니 그래서 진짜로 파본 검사 꼼꼼히 하다가 진짜 누락된 페이지 찾으면 어떡할 건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이 이거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감독관한테 그날은 감독관이랑 기싸움 해야 돼요. 알겠지? 아니 진짜로 이거 누락된 페이지 찾아내면은 뭐 책임질 거야? 감독관이? 진짜 덮으라 그래서 덮었는데 누락 페이지 못 찾아내면은 이해되시죠? 근데 높은 확률로 누락 페이지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1차적으로 검수가 끝내서 나오는 시험지들이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꼭 꼼꼼하게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시험지 덮었다 치고 우리들은 8시 40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때 떨릴 겨를이 없어야 돼요. 왜? 체크한 작품 내용 리와인드 해야죠. 그러면 떨릴 겨를이 없어. 여러분들 다시 복귀해야 돼 막 이러면서 있느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품을 복귀하다 보면 아니면 독서 소재 관련해서 기억을 끄집어내다 보면은 이제 8시 40분이 되고 시험을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실력 마음껏 발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 수능 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데 이제 인생 팁입니다. 인생 팁. 뭐 요쪽 부분은 제가 국어를 못했다가 잘한 사람으로서 국어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는 진짜 이제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니 뭐 가끔 저보다 이제 더 나이가 있는 수험생분들이 계신데 근데 뭐 아무튼 간에 제가 인생 팁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인데 여긴 섹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얀색으로 그냥 써야겠네. 이 과정에 대한 기억. 진짜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요. 수험생활. 이 본인이 노력을 쏟았던 이 과정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저는 정말 진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제가 자식을 갖게 됐는데 제 자녀한테도 솔직히 그러니까 재수, 삼수 정도는 저는 솔직히 말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노력이 결국에는 개고생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개고생 맞죠? 이 수험생활.
근데 뭐 어느 분들은 뭐 따신 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게 뭐가 개고생이냐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뭐 진짜 비교하면 끝이 없으니까 뭐 어디 아프리카 오지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뭐 어떡해.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수험 생활 자체가 정말 고독하고 정말 개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정합니다, 이거. 근데 이 개고생의 과정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왜? 또 다른 개고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트 수험생이 될 수도 있고요. 법학적성 능력시험 수험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5급, 7급, 9급 뭐 이런 시험에 국가고시에 이제 수험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생활 패턴부터 시작해서 내가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았던 이유, 그 기억, 혹은 내가 수능에서 조금 아쉬웠던 그 이유와 기억, 그걸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개고생이 다른 수험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니면 아예 진짜 큰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사업 같은 거에도 모든 영역의 이 수험 생활의 개고생에 대한 기억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에 대한 기억들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유효하게 다가오냐면요. 결국엔 경험이잖아요? 결국 이 경험에 대한 중요도, 이걸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의 중요도가 진짜 이게 유의미하구나 인생에서 이거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부지런해집니다. 정말로. 왜 부지런해져요?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기억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혹은 이 과정이 좀 아쉬웠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나는 수험생활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좋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중요하게 여기라고. 족 같은 수험생활 이러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의 중요도를 아니까 나는 조금 더 다른 경험들, 더 다양한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면은 부지런해지고 정말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본인의 적성을 찾게 됩니다. 이거 제가 장담할게요. 정말 본인의 적성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론자, 저는 진짜 경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을 찾는 데 있어서 경험 앞에 장사 없어요. 진짜로. 아시겠죠?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기억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중딩이라고 쓰겠습니다. 중딩 때부터 가세가 기웁니다.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뭐 친구들 앞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진짜 친한 친구라고 해도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했는데 근데 뭐 아무튼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진짜 가난해졌어요. 차상위 계층 아세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기초수급 계층 위에 바로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 되냐면 일단은 구청에서 혹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쌀이 옵니다. 이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때는 뭐 산타가 없는 것도 알게 됐으니까 그냥 있었는데 어제 띵동 배를 눌러. 누가 배를 눌러.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저희 주민센터랑 한강교회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 불우 이웃을 위해서 쌀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해서 쌀 받았어요. 난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쪽팔렸었어요. 솔직히 진짜 쪽팔렸습니다. 그래서 난 아직도 그 기억이 뭐가 있었냐면 또 고3 때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밖으로 불러내더니 야 현아야 너 차상위 계층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무실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문 밖에서 교실 밖에서 교실 문도 다 안 닫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가난이 쪽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는 건데 가난을 쪽팔려 했던 나를 쪽팔려 하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린 마음에 가난을 쪽팔려 했다는 거 저도 솔직히 저를 이해해요. 정말로 이 과거의 이현우를 제가 쪽팔려 하기도 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고3 때
그랬던 기억. 진짜 그때 쪽팔렸어요. 애들이 들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모르는 척 했어요. 그냥 나는 사실 처상위 계층인 거 이미 중딩 때부터 알았는데 저는 그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발돋움 삼아서 저는 대학생 되자마자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는 솔직히 20살, 21살이 뭘로 돈 벌어? 솔직히 막 뭐 비트코인이 아닌 이상은 알바를 진짜 개 많이 했어요. 저 진짜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20살, 21살 때부터 진짜 쉬는 날 없이 계속 알바했습니다. 정말로 그냥 팬들 노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 20대 초반에는. 그래서 알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유니클로도 해보고요. 뭐 전단지도 해보고요. 술집 알바 존나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또 뭐 해봤지? 뭐지? 뭐 카페 알바 당연히 해봤죠. 그래서 돈이 되는 알바는 엔간하면 다 해봤어요. 그리고 저 그것도 해봤어요. 이 대학교에서 이제 차상위 계층한테만 제공되는 이 과사가 있어요. 과사 알바라고 있어요. 과 사무실에서 이제 그냥 앉아서 사무직 보는 대학생 알바가 있는데 나 그것도 해봤어요. 처상위 계층이니까 먼저 뽑아주더라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은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조금 벌어서 뭐 하냐 해서 과외를 하게 됩니다. 과외를 하게 돼요, 제가. 과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적성을 찾게 됐죠. 내가 사람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사람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구나. 내가 성적을 잘 올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소재를 잘 찝어주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외가 하나둘씩 늘더니 제가 매번 말하죠. 대치동에 미도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미도 아파트 107동 한 라인을 다 과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제 꿈이 생기죠. 나는 강사해야겠다. 난 무조건 내 적성, 내 천직을 찾았으니 나는 무조건 인강 진출할 거고 무조건 강의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 상황, 이 가난을 타개하려면 나는 이 강사밖에 없다 해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하게 할 팁,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 뭐냐면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노력이 결정됩니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통화하면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원장님, 제 멘토 같은 원장님 계시거든요. 제가 항상 추석 때마다 비싼 거 드립니다. 비싼 거. 저번에는 이제 루이비통 티셔츠 한번 드렸고 이번에는 또 이제 또 신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기 세트 보내드렸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실지 모르겠네. 그래서 확신에 따른 노력 요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 머리를 관통했어요. 땡 하면서 진짜로. 그래서 이거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얘기랑 너무 똑같았던 게 제가 꿈이 생기면서 제가 적성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올라가요? 확신이 올라가죠. 그러면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하고 유의미한 질 좋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확신이 없다면 노력도 약해요. 노력의 강도도 약하고 노력의 뎁스도 얕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경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노력의 정도도 결정되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이거 반대는 성립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에 따라서 확신이 생긴다? 이거는 기계야? 아니, 노력을 많이 할 수조차도 없죠. 확신이 없으면 애초에. 그래서 역은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역 성립 hard.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확신을 먼저 얻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력을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20대 초중반에 확신을 얻은 거죠. 제가 23살, 24살 때 이 확신을 얻었거든요. 이 꿈, 즉 이 적성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확신이 생겨서 이 확신 생긴 채로 노력을 꾸준히 했고 이 노력이 유의미하게 이제 발현된 게 제가 27살 때 피브, 지금 제가 소속돼 있는 피브에서 이제 그 사이트 전체 1위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거 뭐 어떤 지나가는 친구가 뭐야 뭐 메가스터디도 아니고 대성도 아니고 이토수도 아니고 뭐 피브 저런 뭐 듣보 사이트에서 1위 한 게 뭐가 대수라고 해보셨나요? 그리고 27살 즉 만 26세에 특정 사이트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강사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나이 때. 자, 그래서 27살 전체 1위 된 게 결국은 이 1년의 경험들과 1년의 확신과 1년의 노력 이거였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너무 이해타산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께 이 말을 꼭 하고 싶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0대의 차이와 20대의 차이와 30대의 차이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화 얘기가 아니야. 노화 얘기가 아니고요. 10대 때는 성적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척도가 그죠? 보통 20대 때는 뭘까요? 직업과 연봉이에요. 좀 너무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제 30대 때는 뭐죠? 가용자산입니다. 유동자산. 현찰이 얼마 있냐? 제 어디 사냐? 이런 것들. 정말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벌써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10대 때는 물론 정말로 대학교에 대한 컴플렉스 제가 나보다 잘 갔네 씨발 존나 빡친다 이런 거 당연히 생기죠. 그거 안 생기면 인간이 아니지. 근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친구들은 정말 건강한 친구들이고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사실 이건 정말 좁히기 좋아요. 좁힐 수 있어요. 뭘로? 이걸로. 물론 대학에 따라서 특정 학과에 따라서 이것도 정해지잖아요 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했지.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님들이 어떤 대학의 간판이나 어떤 학과의 간판을 달고 있든 간에 이게 없으면 그만큼 시너지를 못 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대학이든 어떤 학과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경험을 소중히 하고 여러 경험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본인의 적성 및 좋아하는 천직을 찾게 된다면 이게 진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알겠죠? 이걸로 충분히 좁힐 수 있어요. 이 차이, 10대 때 났던 차이.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보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동창회나 결혼식 때 보여요. 이게 진짜 이해타산적이고 저 새끼 돈밖에 모르는 새끼다라고 욕먹을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이야.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떳떳하면 좋겠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본인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하면 좋겠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남한테 야, 얘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제발 수능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보면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고여있지 말고. 알겠죠? 혹은 선생님 저는 이거에 너무 직결되는 분야를 가고 싶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것도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단순 본인의 욕심이라면 그냥 좀 버리고 내려놓고 이 1년의 경험을 쌓는데 여러분들은 더 투자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런 데 가서는 이제 30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 좁히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막 사업을 말아먹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제 여기서의 관성이 이 인생 전반에 미치게 돼요. 전반에 미치게 됩니다. 정말로. 아시겠죠? 그래서 10대 때 수능 좀 못 봤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거 없습니다. 혹은 수능 좀 잘 봤다고 해서 자만 좀 하지 마세요. 까불지 마.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1년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제 스스로가 증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가 이 증명의 산물이죠.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그 수능날의 기운, 운 다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제 현장 강의 수강생들, 그리고 제 피브 온라인 수강생들 다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2022년부터 쭉 기운이 굉장히 좋거든요. 선생님 이제 한남더일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강의해서 열심히 이제 교재 만들어서 이제 27살에 한남더일 들어가거든요. 자, 기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운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 이 운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시험장에서 꼭 쓰시길 바랍니다. 물론 더일 입주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이제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을 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1등급 그대로 유지한 친구들 좀 이제 모아서 같이 수험생활 얘기도 하고 어떤 강의가 좋았나요? 뭐 아니면 어떤 경험이 좋았나요? 그리고 수험생활을 할 후배들에게 할 말씀 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인터뷰하면서 초대석을 한번 한남더일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능 후기는 뭐 선생님 미친국어 인스타로도 좋고 아니면 댓글로도 좋고 제 카톡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제 2024학년도를 위한 2023년의 마지막 미친국어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볼 거고 찍은 것도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우리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달리고 우리 이제 인사합시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미친국어였습니다.